수학을 가르치는 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예비 고1 수학 설명회 좀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길어서 좀 네, 저도 좀 길 예정인데 일단 오늘 풍문고 예비 고1 설명회고요. 가르치는 아이고 고려대학교 현재 두각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2020년, 2004년, 2004년까지 4년 동안 이제 이에서 수학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 일단 고등학교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텐데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단기간에 빨리 오르지 않는 과목이 수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받아놨던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사실은 나쁜 성적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에 대한 의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봐온 거는 그래서 첫 시험부터 일단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가 제가 가진 고1 수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고1 수학이 수학 전체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고2 때 배우게 될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그 뒤에 미적분, 대학까지 해서 모든 과목이 다 수학 1 과목, 그다음에 고등수학 1 과목을 베이스로 해서 들이랑 고2, 고3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고1 때 배웠었지, 수상에서 했었지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안 되어 있으면 많이 가서 더 힘들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가 고1 수학이 많이 반영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 수학에 반영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번 2004학년도 대표적으로 한 6개 문항 정도가 고1 수학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10번, 11번, 14번, 10번, 12번 문항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수원수투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면 이제 내신 1등급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설명해.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급을 맞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게는 40%까지 양으로 절대표와 가깝게 A등급을 지만 약 10% 정도가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4명 이렇게 반에서 1다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시험 시간의 절대적인 그러면 어떤 시험 시간 내에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한 4-5문제 있다고 고려했을 때 시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 선생님께서 숫자의 재량으로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시거나 하신 경우가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힘력을 들이지 않는 이상 문제를 새로 개발하시는 것보다 어떤 규정을 하시고 배형된 모사의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높다. 일단 시간 부족 문제 해결을 하려면 앞에 있는 기본 문제 빠르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부가 아니고요. 시간에 가까워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후반부까지는 그다음에 매 확보한 시간을 가지고 1등급 변별력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그 문제들은 기계적인 훈련으로서 달성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누구나 다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건 그 문제에서는 시간을 오래 쓰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풀어내는 사고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연습을 시간 내에 어려운 변별력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가면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수학의 일단 기본적인 어려움이었고 고등학교 특징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돼 있는 내용. 아직 올해 2024학년도는 정확하게 발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용은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어머님들. 왜냐하면 일단 학교 지정으로 당연히 수학과 이게 공통 수학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3과 수학 하, 그다음 수학 1과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학교에서 지정해서 필수 과목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2학년 선택으로 풍문고등학교는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이어서 상대평가 9등급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 B, C 보통 어떤 경우가 좀 많냐면 초등학생들은 이제 기하를 뭐 키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가장 선택자 수가 적은 게 베트남어인데 기하가 이번에 5% 미만으로 선택 학생들이 당 기하가 이제 중수학에서 거의 완전하게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미로 이제 기타머 이렇게 부르. 학교 내신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냥 풀어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그냥 A 등급입니다.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수가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지금 학생들은 좀 예외인데 1학년만 어려도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같은 경우에 수가 통계가 수능 과목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아마 이제 고1 이번에 입학 때부터는 점점 2학년 때 학교들도 이게 오히려 더 나아요, 어머님. 왜냐하면 3학년 때 바쁘거든요. 근데 내신 확률까지 같이 준비하려면 좀 어려워요. 2학년 때 그나마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확률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미적분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외 수학 과제 탐구나 통합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대량껏 그냥 컨스트에서 필요했던 문제 그래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 문제 대량껏 주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건 거의 모든 학교와 공통일 것이고 예, 학교 지정은 그다음에 수학 통계는 네, 보통은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 적분이 수학생들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330명이 총 신생이었는데 남학생이 144명, 여학생이 188명이어서 전통적으로 좀 유일하게 여학생이 많은 학교입니다. 이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전에 풍문고등학교가 저기 안국에 있었거든요. 경북. 그때만 해도 여고였다가 남으로 이전에 오면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 아직 여학생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꼼꼼한 학생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행평가를 경쟁하는 게 조금 더 치열하겠다라고 것 같고요. 한 반에 대략 28명 정도 있는데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등 정도까지가 1등급. 반이 총 12개 학급이니까 한 반에서 내가 수학을 1등 정도는 해야지 1등급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에서 한 3등 정도까지 하면 2등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까지 하면 3등급.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가 반에서 상당히 상위권이 돼야지 이제 3등급 안쪽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40%가 A 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A 등급이었다. 근데 그중에 상위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머님들께서 지금까지 들어오신 것 중에서 우리 애가 수학 4등급이야라고 말을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결코 그렇게 못하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노력을 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맞아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꽤 못하는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급을 실제 받아내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1 수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이 최권 선생님, 선생님, 정민 선생님이 계셨대요. 2학년 때 이제 따라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1학년에 남아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되지 않았어요. 수학 내신 분석 말씀 좀 드릴 건데 뭐 일정은 사실 뭐 무의미하지만 올해도 비슷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랑 기말고사 범위 딱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도 3차 방정식까지만 중간고사였고요. 그다음에 연립 방정식부터 원의 방정식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범위는 굉장히 평균적인 범위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 여기에 보통 수정을 하는데 특정 학교들만 좀 굉장히 특이한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범위가 좀 더 여기서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교는 굉장히 적이다라고 말. 원의 방정식까지 끄는 거는 어머님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항상 마지막 12단원의 도형의 이동 그 도형의 이동 1학기에 시험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상이 수학하보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로 학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문항 분석인데 뭐냐면 객관식 문제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14문항이 객관식이고 남은 8문항이 답이랑 서술. 시험을 제가 좀 이따 난이도를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도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랑 단답식으로 나왔을 때 정말 달라져요. 아무래도 그렇죠. 단답형을 좀 늘리고 서술형을 늘린 것은 시험 문제를 크게 어렵게 내지 부담률을 아닌가라는 이 정도면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 그다음에 문제 특성이 객관식 1번부터 11번까지는 정말 쉽습니다. 아마 오늘 자녀분이랑 같이 오신 분 계시고 자녀분은 집에 계신 분인데 일부러 시험 문제를 해놨거든요. 집에 가셔서 한번 너희 학교라는데 한번 풀어봐라 하고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수학상을 적당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1번부터 11번까지 그냥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고 1번부터 14번도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한 문제 정도가 마음에 걸리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쉬워요. 근데 배점이 굉장히 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운데 배점이 크다는 얘기는요. 얘를 먼저 풀어요. 난이도가 얘에 비해서 얘가 더 높지 않은데 서술형 문제들이 배점이 훨씬 잘 서술하기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다라고 말 수가 있겠고 서술형 18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 거의 이 나오거든요. 얘는 일단 거르고 푸는 그다음에 단답형이 재밌는데요. 서술형과 단답형이 사실 하잖아요. 근데 단답형은 그냥 답만 하겠다는 거예요. 점까지 보겠다. 단답형 문제가 이 학교 시험에서 최상짜리 문제, 100점짜리 문제들이 여기 보니까 어떤 의도가 좀 보이냐. 너희가 어려운 문제를 다 서술하려면 점수가 많이 까일 거니까 그냥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답만 맞추면 점수를 주게끔 내줄게 라는 어떤 일단 중간고사 분석을 해드리면 여긴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단원 이렇게 쭉 거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 제가 오른쪽에 난이도를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뭐 10짜리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18번 문제 하나가 상으로 제가 분류해 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18번을 만약에 잘 풀어낸다라고 하면 상위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만점이 나올 법한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작년 기준 만점이 나올 법한 18번을 맞추는데 다른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배점이 객관식이 일단 배점이 오름차순으로 갔어요.
점점 배점이 높아져요. 근데 막 한 숫자로 주면 배점을 주진 않았고요. 0.5 단위로 끊. 일단 난이도가 처음 극하에서 오르긴 하는데 아마 학생들께 그냥 다 전반적으로 쉬워요, 평이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험 총 난이도는 쉽다. 범위도 일반적입니다. 크게 출제가 안 됐는데요. 아까 저 앞에 한번 다시 4단원부터 6단원 또는 7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4단원 복소수 단원이 굉장히 적게 출제가 됐었어요. 복소수는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많은 단원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진 게 아닌가. 단원별 어떤 밸런스는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만점자가 거의 없었는데요. 아마 18번 때문이라고 예상합니다. 높게 형성된 변별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 2등급, 1등급 간의 간이 좀 무너지는, 그래서 적당히 잘하는 친구들과 그냥 중위권과 중위권의 변별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8번 문제 하나는 제가 앞에다 실어놨는데 제가 어머님들 상대를 뭐 해설하거나 풀지 않겠으나 그래도 한번 보시면 딱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도형이 등장하지도 않고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모든 고난도 문제의 출처가 다 비슷하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문제집에 있는 조건일 땐 간단했는데 정수가 되도록 정수 조건으로 바꾸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에 대한 해설은 만약에 끝나고 저한테 번호로 버전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혼자 어려웠다라고 말.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릴 건데 어머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긍정적인 일처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을 변별력 있게 내는 것이고 한 학기가 끝났을 때 그 등급 간 어떤 학생들의 배열이 잘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잘못되면 심할서도 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중간고사가 굉장히 쉬워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없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시겠죠. 기말고사는 원래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들이 도형을 어려워하는데 편의 방정식, 평면좌표, 그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랑 좀 다르죠. 초반에는 하나가 유지되는 게 맞는데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제인 14번에서 문제를 그다음에 15번부터 출발했을 때 18번에서 또 어렵게 출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단답형은 원래 조금 어렵게 출제하는 구조였는데 여기 중상짜리 문제를 배치할 것을 짜리 문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략 5문항 정도가 꽤 많이 까다로웠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확 낮추셔서 기말고사 때는 학기 밸런스를 잡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말고사 총평은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꽤나 어려운 난이도의 쉬운 문제는 근데 아예 쉽게 줬어요. 이게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시험 문제를 많이 배치해서 매번 좀 아니면 쉬운 거 빨빨 주고 어려운 문제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는 고르게 되었고 시험 범위도 일반적이었는데 기말고사를 만회하고자 기말고사. 그래서 제가 보통 기말과 기말을 학생들이랑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시험이 쉬웠고 100점이 많은데 저만 실수해서 몇 개 틀려서 잘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험은 어차피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실력을 조금 더 압도적으로 보이고 대정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고난도 문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사실 어머님들께 문제를 보시라는 의도보다는 저를 홍보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냥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출처들을 다 찾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풍문고등학교 14번에 딱 문제를 봤는데 저게 어디서 본 듯한 문제다라고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스스로 제작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디서 가져오셨을까? 왜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가져오시느냐가 결국 다음에 어디서 가져오시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풍문고등학교 2018년도 9월 교육청과 거의 흡사합니다. 양쪽에 같이 대조를 시켜서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어머님들께서 문제만 읽어보셔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그러니까 꽤 오래된 시험 문제를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것 같냐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쫙 모아놓고 제 생각에는 그냥 스스로 쓱 보시다가 아, 저 문제 한번 변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랜덤으로 꼽는 게 아닌가, 그런 경향이 좀 그래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여러분들. 그다음에 풍권 문항은 제 자체 개발 좀 섞여 있는 문항 같아요. 올림푸스 형편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랑 좀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자체 개발이라고 적은 건 이것과 아이디어는 조금 흡사하지만 직접 가져오기에는 비교도 많이 다르고 하기 개발하신 게 아닌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20번 문제는 서울교육청 건과 똑같다고 보시면, 마지막 문제는 1번 문제는 출판사,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습서가 있거든요. 자습서에 성출판사 자습서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출처를 찾아봤고 무엇을 지금 베껴서는 아니지만 모방하셔서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많이 참고하셨다. 근데 제가 그렇다면 이번에 풍문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업하게 된다면 정말 범위를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서 그에 걸맞는 사고력을 처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경향이 일단 학교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반적으로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인 학교는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강남에서 뭐 대부고, 대부고 이렇게 막 고등학교에는 꽤나 열심히 했을 때 내신을 잘 따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득점 대책은 뭐냐면요. 일단 시험 관리, 시험 시간 관리를 위한 전략이 굉장히 명확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 쫙 쉽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객관식 한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작하자마자 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안 걸릴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걸. 그다음에 바로 서술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서술형 넘어가게 되면 서술형은 난이도가 쉬운 거에 비해서 배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크거든요. 10점짜리도 천천히 서술을 완벽하게 해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일단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11번에서 14번으로 돌아와서 아마 14번 하나를 놔두고 10번부터 13번까지를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이 아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단답형으로 가주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난이도는 단답형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더 요약을 해주죠. 1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어렵습니다. 서술형 마지막 18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답형은 다 꽤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이랑 18번을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한 다음에 단답형으로 가준 다음에 여기서 준킬러 문제를 풀고 나서 14번과 18번 두 개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14, 18번에 시간을 써봤자 못 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해야죠. 이렇게 일단 시간 전략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다 적어놨는데 제가 두 번째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한 16문제 이상은 그냥 평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될 것 같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변형라고. 그다음에 파이널 수업은 제가 시험이 임박하면 라는 말씀. 저로서는 공부하는 시간인데 아직 못했어요. 네. 네, 일단 학교 정보를 먼저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두각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수학 정규반을 운영. 어떻게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날 6시, 10시까지가 수업이고요. 10시부터 12시 스터디룸을 클리닉. 이거는 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강한 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랑 금요일에 클리닉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 한해서. 그다음에 저희 반은 수학 과목을 기본 개념이 이해하지만 아직 심화가 부족한, 그다음에 1등 불한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기하겠습니다. 시험 30랑 문제 주어져 있고 난이도로 주간지로 약한 아니죠. 수업당이니까 한 주에 한 200문제 안 되게 나갈 거고, 그다음에 추가 과제는 학생과 상담해서. 자체 교재를 준비했는데 방에 있는 라고 이제 주간지도 맞. 프레임 워크북이라는 제 자체 클리닉 과제 완답하고 데일리 테스트 내용과 분석 4인 카톡방에다가 발송을 해드리는 4인이라는 거는 모든 학생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고, 학생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초반에 있는데 어머님들의 만족감은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방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 수업 복습 영상은 그래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카톡으로 집에서 공부하다 질문 써서 고담 모음이라고 해서 매 수업과 매 주에 고담 모음을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때까지 계속 기억이 될 거고 어떤 문제만 반복해서 학습해야 딱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 통한 내용 담아봤는데요. 저한테 해주고 또 이제 대답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지 분석지 같은 걸 하는 게 결과가 나왔다, 잘 나왔다 라는 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습관이 반드시 원하는 건 자기의 습관이 되도록 좋아하는 말인데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학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하신 사항. 당장은 없으시다면 천천히.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2월이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상. 제가 금 그렇죠. 수학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든요. 대신 4월 달이 오기까지 딱 바빠요. 만약에 다른 후원이라든지 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10월 달에 아니면 이제부터 해야. 수업 내에서 화목 수업 내에서 다른 수원이나 수화를 다룰 수는 없다. 바쁘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그렇긴 한데 이제 방학이 되면 달라져.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기말범위. 그 후에는 방학 때는
수업생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실 때 하시라고 랑 제가 어디 안 갈 테니까 나가시다가 있다가 궁금하신 부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